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사람 제53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서울 집값은 앞으로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부동산은 고점이 언제였습니까? 2018년 3월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5월에 가격이 주춤하기도 하고 강남 지역의 1, 2억씩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그 6월부터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올여름 7,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과연 왜 이렇게 전고점을 찍었을까요?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앞으로 그 재건축이 앞으로 될 음마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국민주택입니다. 전고점이 18억이었는데 18억 3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또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단지 역시 82제곱미터인데요. 지난 3월에 전고점이 19억 9천이었는데 역시 20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6제곱미터 전고점이 10억 5천이었는데 지금 11억 5천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전고점이 다 올랐습니다.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강북권에도 대부분 지역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락론자입니다. 꼭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상승 하락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제 10년 주기설을 저는 강조하는데요. 오르는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나 주택은 주거 공간이지요. 투자 대상이 아닌데 국민들이 투자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위에서 아파트 투자하고 아파트 사서 돈 많이 벌었다는 소리 들리니까요. 못 해본 사람들은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관심이 가고 투자 열풍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요 공급 원칙입니다.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 등록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 등록한 주택은 8년 동안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부족하잖아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있고. 그런데 서울 수요자도 있지만 지방에서 슈퍼리치들이 지방에 투자해서 수익이 안 생기니까 서울 강남에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방분들이. 또 지방에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또 서울로 강남권에 오고 싶어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요. 사실은 지금은 고금리 시대는 아니죠. 계속 수년 동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뭐 4, 5% 우리나라 한국의 지금 기준금리는 뭐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대출금리는 뭐 3%, 4%,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금리의 영향도 있습니다. 또 수도권이나 서울에 개발이 돼 가지고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은 돈 현금 가지고 유동성 자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 여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묻지마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 투자하는 것은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영원한 안전자산이라고 믿기 때문에 투자 열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불볕더위에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떤 경우에 떨어지는 이유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경기 하강 국면을 맞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소비가 부진되고 앞으로 이 금리는 분명히 인상됩니다. 예. 지금 미국의 금리는 뭐 4.6%가 되죠. 기준금리는 2%밖에 안 되지만 대출금리는 4.6%인데요. 미국은 지금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인상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도 역시 기준금리를 가을에 인상시키면 대출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급격한 소비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는 자영업자들이 한 650만 명이 되는데 창업을 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영업자 이기지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무려 대출받은 돈만 해도 598조 4천억에 육박합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의 위기지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분명히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할, 주택을 취득할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돌아갑니다. 1997년 11월 IMF가 왔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고 2011년도 유럽발 재정위기가 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5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고 유럽발 재정위기가 왔을 때 아파트가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전세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하우스 오브 푸어가 많이 등장했던 시절이 2008년, 9년, 10년, 11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금리 인상으로 장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홍콩, 일본 많은 OECD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유달리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강남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제는 금리가 인상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됩니다. 소비가 부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아파트 집값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최고점을 찍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허리가 40대인데 40대들이 조기 퇴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14만 7천 명의 40대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이 시기에 어찌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고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재정위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큰 교훈을 삼아서 지혜롭게 투자하시고 지혜롭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고맙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